이나입니다. 오늘은 솔리뷰 말고 제가 지금 유학하고 있는 이야기 잠깐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골든블루라는 우리나라 위스키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 마스터 블렌더 프로젝트라는 이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장학금을 받고 이곳 스코틀랜드 해리엇와트 대학교 브루잉 앤 디스틸링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고 여기 오게 됐는지와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거쳤던 절차, 또 유학 비용과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당시에 저는 7년차 직장인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국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사회공헌 쪽 일이랑 영업 업무를 하다가 한 5년 조금 못 채우고 퇴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조금 보수적이고 또 조금 더 인터내셔널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외국계 기업에 가고 싶어서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놀았죠. 네, 오래 놀면서 뭐 하고 싶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충분히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영업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경력은 만으로 치면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좀 약간 엉뚱할 수도 있는데 술을 예전에 그렇게 잘 마시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해외여행을 가면 그렇게 브루어리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맥주를 만드는 그런 브루어리들 여행을 많이 하면서 약간 이런 거 참 재밌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2012년부터 일렉트로닉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또 그런 페스티벌들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클럽도 많이 가고. 근데 오히려 그런 쪽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뭐 음악에 종사해야 되겠다 혹은 뭐 공연업에 종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스폰서십으로 들어와 있는 주류 회사에서 일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음악은 재능도 없고 공연 업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힘든 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업무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이 주류 회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주류 회사를 가고 싶어서 되게 많이 트라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관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쪽은 업무로 삼는 거는 좀 접자라고 하고 그 대신에 좀 다른 취미를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술과 관련해서. 사실 서울에 오고 나서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짜 외국 회사 훨씬 더 편하고 시간도 많고 좋기는 한데 이게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다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이거 하나만은 내 전문 분야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산업군이나 아니면은 직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내가 얼마나 길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던지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정말 막 오만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취미를 수집하는 게 취미라고 친구들한테 불릴 정도로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우고 또 뭐 새로운 모임에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취미를 늘려갔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술에 관심이 원래 많았으니까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도 되게 재미있고 또 술을 직접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이걸 진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어차피 술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 뭐 주류 회사를 들어가는 건 어차피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생각을 했던 당시에 다음 해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전문 학교 같은 것들을 다니면서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홀리데이 이제 지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마스터 블렌더 프로젝트라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골든블루라는 우리나라 위스키 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마스터 블렌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리엇와트 대학교라는 곳에 석사 과정을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싶었죠. 어차피 저는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고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냥 진짜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 요건이 뭐 딱히 나이 제한도 없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IELTS 6.5점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 지원서만 작성을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이 뒤에 입사 조건 같은 이런 자지구레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때 당장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제가 IELTS 시험을 올 초에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나 내가 나중에 유학을 가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백수일 때 좀 쳐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직 준비하면서 IELTS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딱 그 대학원에 지원할 만큼 IELTS 점수가 있어서 크게 뭐 시간 걸리는 거 없이 그 IELTS 성적과 지원서 작성을 해서 냈었습니다. 운이 좋게 이제 서류를 합격을 하고 1차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1차 면접은 인성 면접과 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각오 정도 듣는 이런 면접이었는데 정말 운이 좋은 게 저는 면접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좀 변태 같죠? 근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더 알려고 막 노력을 하고 제 얘기를 집중해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관심종자인가 봐요. 그래서 참 면접고 과정을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이 장학 프로그램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이 뭐 사회공헌부서, 홍보부서,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첫 번째 회사 사회공헌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저는 대외활동, 대학생 대상 대외활동들을 되게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외활동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면접관의 입장으로 되게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첫 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들었을 때 좀 이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얘 좀 믿을만 하겠다 라고 할지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면접에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할 때 딱 좌충수를 줬죠, 이제.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없냐고 하길래 제가 예전에 참 그 면접관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었는데 그때 정말 기회를 주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요만큼만 밀어줘도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이 조금의 도움이 훨씬 더 이 사람을 발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이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1차 면접이 붙었어요. 그리고 2차 면접에서는 이제 코리안 위스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10분간 PT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참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회사 생활을 이제 거의 6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보고서 양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PT 양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잘 아는 편이었죠. 그래서 그냥 뭐 현재 문제점만 늘어놓기보다는 뭐 조세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마케팅 활동 관련해서 약간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분들의 공감을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도 2차가 합격이 되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이 됐어요. 2명 뽑는데 여기 된 거예요. 참 이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뭔가 짜여진 듯이 딱딱 들어맞아서 선발이 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게다가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그때 받은 상태였거든요. 스코틀랜드도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서 마구 막 점으로 찍었던 것들이 이게 갑자기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인생 처음으로 했었어요. 이제 뭐 예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갔었던 사회공헌 부서도 면접을 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줬었고 그냥 뭐 여행 다니면서 재밌어서 봤던 뭐 브루어리 투어나 뭐 그러니까 페스티벌 다니면서 관심을 가졌던 주류 업계나 그리고 재미로 진짜 땄던 조주기능사 자격증이나 뭐 영국 워킹홀리데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흐트러졌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로 딱 합쳐져서 내 길을 제시를 딱 해주니까
이제 진짜 나도 뭔가 내 전문 분야를 하나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내가 이 평생 오늘 올해 다 쓰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아마 올해 초에 그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경험들이 인생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선발이 되고 사실 뭐 크게 고민이 없이 그냥 영국행을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이게 되든 안 되든 워킹홀리데이를 지원을 해서 한국을 뛰려고 했었고, 또 유럽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렸을 때 교환학생을 한 번도 못 가본 게 되게 아쉬워서 만약에 유럽에 산다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냥 되게 미련 없이 회사도 그만두고 또 서울 집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그냥 짐 싸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극단적인 결정이 가능을 했던 게 그냥 너무 뭔가 하고 싶었어요, 되게. 그냥 처음으로 진짜 내 순수한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거 정말 하고 싶다라는 분야를 찾았고, 또 이걸 또 너무 감사하게 지원을 받고 가게 됐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내가 뭔가 내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를 한 가지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부여가 꽤 강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미련 없이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영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원 내역은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학비, 또 기숙사비, 하고 한 달 소정의 생활비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했었고, 비자 발급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그래서 이 생각보다 학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국립대학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학금도 워낙 많이 주고 학비 자체도 되게 싸고, 또 문과생이라서 더 저렴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4년 내내 다니는데 거의 학비가 1,000만 원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학비를 한번 보니까 17,500파운드 정도, 이제 환율을 대충 한 1,500원 정도로 환산을 하면 거의 2,6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고요. 기숙사가 이제 한 주 단위로 161파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30일이다 라고 하면 거의 100만 원 돈이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고 또 기숙사도 비교적 좀 새 거인 건물에 와가지고 일단 이런 비용들이 약간 부담이 되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이런 비용들을 다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감사한 지원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영국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물가일 텐데요. 물가 비싸요. 정말 여기가 근데 싸다고 느끼는 게 그나마 한국이 식료품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식료품은 진짜 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마트 이런 데 5만 원 정도 결제를 해서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키면 정말 뭐 몇 봉지 안 됐었는데, 여기서 한 5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하면 진짜 막 3박스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료품 물가는 싼데 외식도 비싸고 공산품들도 다 비싸긴 해요. 교통비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매일 쓰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10월달 기준으로 이게 보편적인 영국에서 생활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 게, 일단은 10월달에 제가 좀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동기들이랑 같이 하일랜드 증류소 공부 삼아 투어를 갔었고, 암스테르담 댄스 이벤트를 가면서 좀 비행기 값도 많이 썼고, 또 글래스고에 공연 본다고 또 여행을 가고 이래서 사실 좀 10월달은 다른 평균 달보다 훨씬 더 지출이 높은 비용일 거예요. 근데 뭐 영국에서 놀고 먹으면 이 정도 쓴다라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비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생활 소비 패턴이 약간 제 또래 친구들과는 달라요. 일단 저는 외식을 안 하고 커피를 잘 안 사 마셔요. 그리고 술도 술집에서 잘 안 먹고 그냥 방에서 계속 먹어요. 또 쇼핑을 많이 안 하고 공연을 겁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공연비, 문화생활비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서
항상 이쪽 뭐 티켓 사는데 돈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제가 10월 달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엑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통비 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버스 카드가 환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장 카드를 산다고 할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같이 버스를 매일매일 안 타는 사람은 그냥 1회권을 끊어야 되는데 이제 1회권이 1.6파운드예요. 근데 또 여기가 교통이 워낙 안 좋아서 그냥 뭐 버스가 한 번에 안 닿는 것도 많고 또 아예 안 가는 것도 많고 이래서 가끔씩 좀 택시 탈 일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썼던 교통비는 뭐 좀 자잘하게 택시를 많이 탔어요. 공항까지 바로 가는 그 버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완전 시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래야 돼서 그 금액이나 택시 타는 비용이나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택시 타고 공연 보러 가면서 이렇게 좀 버스비 짜잘하게 많이 썼고 또 암스테르담 가는 비행기가 너무 그때 극성수기라서 152파운드가 거의 한 20만 원 훨씬 넘는 금액으로 조금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일랜드 투어를 가면서 차를 렌트를 했었는데 여기 렌트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또 뭐 풀 커버, 보험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3명이서 1박 2일 빌리는데 거의 300파운드가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기름값이랑 같이 해서 거의 100파운드를 썼어요. 그래서 교통비가 370파운드. 짱 비싸요, 짱 비싸. 네. 그리고 문화생활은 진짜 이거 너무 스투핏 천지일 거예요. 아마 이거 김생민, 영순이 이런 데 보내면 완전 스투핏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무슨 이 협회 가입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IBD라고 이제 뭐 브루잉이랑 디스틸링 관련된 이런 협회들이 있어요. 이제 1년 동안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는 행사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쪽 업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열어서 인맥 쌓는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는데 뭐 학생 할인 받아서 46파운드 그리고 몰트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좀 회원제로 운영되는 위스키를 제공을 하고 또 바를 전용 운영 바를 제공하는 이런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1년 가입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벌써 100파운드 숭 나가버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DJ 아비치 영화 개봉한다고 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또 뭐 할로윈데이라고 페스티벌 테크노 페스티벌 열려서 또 보러 가고 또 AD 가가지고 페스티벌 하나 가고 클럽 3개 가고 막 이래서 거기서도 거의 네, 파운드로 환산을 해서 87파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또 콘서트도 가고 폴댄스도 배우고 막 이러느라고 거의 문화생활비를 300파운드 가까이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해요. 한국 돈으로 치면 매주 10만 원씩을 문화생활비로 쓰는 거니까 앞으로 이럴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신 재밌었으니까 퉁치는 걸로. 네.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쇼핑에 크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옷 같은 것도 그냥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 몇 개 안 되지만 돌려 입고 있어요. 여기 뭐 딱히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암스테르담 간다고 크롭탑 사고 프리마크 가서 정말 네, 아래 위로 상하이 샀는데 이제 거의 22파운드 3만 원에 다 해결을 했고요. 뭐 화장품 같은 거 떨어지고 영양제 이런 거 산다고 조금 돈 썼고 좀 짐벌이 네 약간 출혈이 있었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있게 해준 짐벌이 거의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좀 금액이 나갔었고 뭐 프린트가 너무 필요해서 프린트 사고 또 심심하니까 보드도 사고 이러느라고 쇼핑 비용이 이제 251파운드 정도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으니까 좀 숙박 비용으로 110파운드를 썼고 글래스고 여행 갔을 때는 당일치기로 갔다 와서 숙박비는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료품이 200파운드인데 사실 이게 조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아시아 마켓에서 사는 게 워낙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제가 거의 외식을 안 하고 학교에 사 먹을 때도 없고 이래서 세 끼를 거의 다 해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장을 봐야 돼요.
근데 또 여기 이 식료품에 뭐 위스키 한 병, 와인 한 병, 맥주 뭐 한 박스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테스코 비용이 다 50파운드가 넘기는 합니다. 근데 또 여기 술 공부하러 왔으니까 또 술을 마셔봐야지. 좋은 술 싼 거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담았던 것 같아요. 네. 요거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하고 일단 있는 술부터 다 먹고 다 사는 걸로. 네네. 그다음에 외식은 진짜 안 했죠. 한 달 동안 여기 물가 생각하면 86파운드? 네, 이거 쓴 거면 그나마 이것도 하일랜드 가서 2번 저녁 사 먹은 게 다예요. 그래서 외식은 어쩔 수 없이 사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못 먹어가지고 이렇고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것들 많이 안 사 먹다 보니까 커피 비용도 안 사 먹어도 이거 거의 뭐 40파운드가 훌쩍 넘어버리네요. 네, 브러리 실습 가서 맥주를 거의 10파운드 가까이 사는 바람에 네, 이래서 좀 요게 금액이 약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증류소 투어 다니면서 입장료 냈던 것들이 이제 28파운드 그리고 핸드폰 요금 17파운드 이렇게 해서 10월 한 달 동안 제가 1,400파운드 썼습니다. 거의 여행에 들어간 돈이 500파운드 정도 되니까 그냥 뭐 보통 만약에 여행을 안 갔다면 생활비가 1,000파운드 정도 네, 드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또 초기라서 살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려면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비나 식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밥을 안 만들어 먹고 사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한 끼만 사 먹어도 사실 이게 벌써 300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 먹는 게 10파운드 이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맨날 맥도날드를 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약간 물가 체감을 이 정도로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술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스코틀랜드 유학 오실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부분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술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